애초에 지금부터 수익성이 높은 매장들은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늘어났을 때 나머지 점포들은 아마 버티지 못하고 많이들 폐점을 하실 텐데요. 그나마 그분들이 더 버티고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볼 때 딱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억 김점주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마 특히 이 편의점 쪽 또는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일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은 유튜버들 또는 뉴스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순전히 제 생각, 그리고 향후 편의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채널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면 돈이 되는 편의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거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 점주님들이라든가 지금 기존 점주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물론 이게 제 예상과 제 판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고정비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이 임차료죠. 임차료보다 인건비가 더 높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가 올라간다, 아주 끔찍한 얘기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남는 매장은 가족 운영, 가족끼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흔히들은 이제 부부들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족 운영이나 아니면 애초에 지금부터 수익성이 높은 매장들은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늘어났을 때 나머지 점포들은 아마 버티지 못하고 많이들 폐점을 하실 텐데요. 그나마 그분들이 더 버티고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버티는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지키는 방법은 제가 볼 때 딱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야간 미운영이 되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편의점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모든 브랜드에서 야간에 셀프 포스를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다이소처럼 셀프 계산대가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보급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다이소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도 보면 셀프 계산대가 있고 다양한 연령대가 그 셀프 계산대를 어렵지 않게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리고 매출은 가장 적게 나오는 시간, 대표적으로 야간 심야 시간대인데, 야간 심야 시간대에는 셀프 계산대로 전환해서 편의점이 돌아가는 모습이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높이 예상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고객들은 당연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담배나 주류는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셀프 운영할 때는 구매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현재 도입을 준비하고 추진되고 있는 게, 과거부터 제가 봤던 기사가 담배 자판기도 있고 주류 자판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판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 구색의 수가 현재 지금 편의점에서 운영하는 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베스트 상품 위주로만 돌아갈 거고, 이게 전 매장에 보급된다라는 보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장비들이 도입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약간의 불편은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운영하는 편의점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야간 미운영을 셀프 운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대응을, 당연한 대응을 다들 하시더라도 늘어나는 인건비 또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객님들의 소비력이 떨어지거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또는 올라가는 비용을 야간에 셀프 포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익성이라면 많은 매장들이 폐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작년만 해도 100만 개가 넘는 점포들이 폐업을 했고 자영업자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만 봐도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점들이 많이 폐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업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점포 수가 줄어든다면 그 매출들은 아마 남아있는 매장들에게 분산이 될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매장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수익성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점포를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거나 기존 전주임들은 가족 운영이나 애초에 수익성이 높은 매장을 권리매매로 양수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길게 편의점을 오래오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남은 매장들에 대한 편의점 개수가 절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수익성이 좋은 매장들은 더 희소성이 올라갈 것이고 그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 편의점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해당 점포들의 권리금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되면 늘수록 권리금은 올라간다고 저는 보는데요. 당연히 편의점에 대한 권리금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매장이 정리되면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거 한 3년 전, 4년 전부터 편의점 업계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상권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존 점주님들이 들었을 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인근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쟁점을 통합하시면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매장의 매장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상권 통합을 해야 되냐? 과거 1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담배권 거리 제한 기준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시행 규칙이 적용되고 5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 5년이라는 기간은 유예 기간인데요. 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50m 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담배권을 갖고 있는 영업소는 이제 없다고 봐도 사실상 무관합니다. 일부 지역 인천 쪽에는 아직 50m인 데가 있고 올해 안에 다 100m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50m를 또 지금부터 아마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저도 한번 지자체 규정을 찾아봐야 될 텐데, 과거에 이렇게 50m 기준으로 편의점이 오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m에서 100m 이내에 강경합 중인 경쟁점이 있다면 해당 매장과 상권 통합을 하는 방법이 기존 전주님들이 수익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경쟁점을 권리매매나 양수를 하셔야겠죠. 기존의 경쟁점이 본부 타입의 점포의 경우에는 이 권리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대신에 좋은 점은 경쟁점이 본부 타입이라면 해당 그 브랜드의 개발 담당자가 오히려 점주님을 찾아와서 상권 통합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해당 브랜드로 브랜드 전환을 하면서 상권 통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예비 점주님들은 애초에 수익성이 높은 매장들을 조금 돈을 쓰더라도 권리금을 주고 양도양수, 권리매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매장들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애초에 수익성이 조금 낮더라도 인건비를 갖다가 세이브하고 매장이 폐업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끔 애초에 처음부터 편의점 운영 계획을 가족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점주님들 방법은 애초에 매장 2개를 전부 다 권리 매매를 하셔서 인수하셔서 매장을 1개로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의 좀 어려운 점은 매장마다 가맹 계약 기간이 다르고 합치는 데 있어서 위약금이라는 게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주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수익성을 지키는 방법은 상권 통합이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경쟁점이 고매출의 고수익 점포라면 사실상 권리매매 하시기에 권리가가 너무 높아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장님의 가게를 그쪽 점주님이 상권 통합하러 왔을 때 매각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점포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둘 다 수익성이 안 좋은 매장이 경쟁점으로 2개가 있다면 상권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가맹 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가 협상도 필요하지만 계약 기간에 맞춰서 상권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매장의 재계약을 진행할 때 있어서 상권 통합을 고려한 가맹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맹 계약 조건을 수립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폐업 위약금, 중도 해지 위약금이 최대한 적게 발생되게끔 가맹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고 자동 연장을 하시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나는 매장들 그리고 좋은 점포를 오픈할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편의점이 많이 포화돼서 오픈할 곳이 없다. 수익성 나오는 매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내년까지는 오픈할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익성 좋은 매장을 찾으시거나 매장을 양도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기존 점을 양수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또는 신규점 자리 좋은 자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메일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성심성의껏 자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저만의 생각,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데 다른 점주님들도 똑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